네, 안녕하십니까. 광닭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드디어 1년 농사에 거의 대미를 장식한다고 할 수 있는 그 마늘을 파종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마늘을 그 씨앗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파종하는 단계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서 마늘 재배의 원칙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특별한 비결이나 노하우가 딱히 이 마늘 농사에는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원칙에 충실하게 재배하시면 마늘 양파는 손해 보실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본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마늘을 좀 여러 가지를 파종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번에 파종하게 될 마늘의 종류들입니다. 품종이 다르거나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건 보통 그냥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심는 그 올해 6월에 수확한 마늘의 씨앗입니다. 마늘을 수확해서 남겨놓은 그 종구들이고요. 이거는 제가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서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걸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마늘을 이렇게 주화로 또 재배를 합니다. 그 마늘 주화 재배라는 건 저게 마늘의 씨앗이죠. 마늘종이라고 하는 그 종에 그걸 이제 안 따고 놔두면 거기에서 이제 씨가 맺혀서 자랍니다. 그게 바로 저 마늘의 주화고요. 그 주화를 보관했다가 심어서 그 다음에 6월에 수확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제 통마늘이 나옵니다. 이게 통마늘인데요. 이건 외통마늘입니다. 통이 하나라고 그래서 외통마늘이고요. 이거를 이제 제가 심고 나서 또 1년이 지나면 이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육종마늘입니다. 육종마늘을 수확해서 이제 그걸 올해 또 한번 심어보려고 육종마늘 씨앗을 따로 준비한 거고요. 이건 일반 그냥 벌마늘 씨앗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건 뭐냐? 이건 제가 이제 올해 한번 실험 삼아 심어보려고 하는데 이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씨앗이 좀 작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들, 이런 작은 씨앗들을 심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가 좀 보고 싶어서 이런 작은 씨앗들도 올해 한번 파종을 해보려고 합니다. 선별 과정을 우선 거치셔야 되겠죠. 선별이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씨앗들을 골라내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물론 썩은 거, 그 다음에 벌레 먹은 것들은 당연히 빼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눈으로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씨앗을 만져봤을 때 좀 물러 있거나 혹은 눌러봤을 때 좀 뭐가 비어 있거나 푸석하거나 한 것들은 거의 100이면 100 벌레 먹고 썩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빼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밑부분이 뿌리가 나오는 부분이고 이 뾰족한 부분이 이제 싹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 싹이 나오는 부분을 이렇게 만져보셨을 때 거기가 꽉 차서 단단하지 않고 비어 있다거나 뭐가 물컹거리거나 하면 그 부분이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런 씨앗들은 제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씨앗들을 선별하시다 보면 유난히 씨앗의 모양이 얇은 게 있습니다. 이게 도톰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마늘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도톰해야 되는데 이게 얇은 마늘이 있습니다. 옆 모양이.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유난히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휘어져 있는 모양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거하십시오. 성장 과정에서 삐딱하게 자라서 제대로 성장을 하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너무 작은 것도 보통 제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올해 한번 테스트 삼아서 심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 너무 큰 거는 제거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늘의 그 쪽이 너무 큰 거는 2차 성장이라는 걸 합니다. 2차 성장이란 건 뭐냐면, 마늘이 뭐 6쪽이면 6쪽, 7쪽이면 7쪽으로 분구가 돼서 그대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쪽에서 다 또 싹이 납니다. 이제 그게 2차 생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품질이 떨어지고 이걸 먹을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큰 건 심지 않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선별이 끝나면 이제 이거를 소독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소독은 종자가 이제 그 토양에서부터 물려받은 어떤 병원균이 있거나 벌레가 있거나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관 과정에서 뭔가 감염이 됐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농약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베노람 수화제라든지 하는 그런 살균제가 있습니다. 그런 살균제와 그다음에 살충제를 같이 섞어서 물에 희석을 해서 침지를 해두고 소독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뭐 젤을 묻힌다든지 한 뭐
뭐 현미식초에 한다든지 하는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민간 방법들이 또 있긴 합니다. 그런 것들은 뭐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제가 갖고 있는 그 유기농 약재를 총동원했습니다. 하나는 그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니모일 제품 있죠. 그게 이제 뭐 이 뿌리응애라든지 아니면 다른 일반 토양내 벌레들의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유기농 토양살충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미생물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밝은제 성분이 들어있는 미생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다 같이 섞어서 제가 침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침지를 시켜서 파종을 할 예정입니다. 나름대로 뭔가를 좀 이 살충에 대한 또 살균에 대한 뭔가 대책은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빈자리가 생겨서 그 땅을 내년 6월까지 놀려야 되니까 좀 아깝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그런 좀 대책은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침지를 마치시면 중요한 하나의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건조입니다. 이걸 젖어 있는 채로 파종을 하셨다면 잘못하면 썩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람이 좀 통하는 곳에서 충분히 습기를 말리셔서 파종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건 이제 살균제라든지 뭐 살충제라든지 하는 것들을 처리했기 때문에 좀 덜 할 수 있는데요. 일반 뭐 씨앗들 있죠. 시금치 씨앗이라든지 이런 것들 물에 불리셨다가 심으면 반드시 말려서 심으셔야지, 안 그러면 썩기 쉽습니다. 곰팡이 핍니다, 씨앗에서. 이 밭을 준비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제 밭에 무엇을 넣어서 준비하시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죠. 오늘은 그 밭을 만드는 기본적인 방법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가 갑자기 많이 온다거나 하면 물이 잘 안 빠지는 토양에서는 이 물이 뿌리가 잠겨서 피해를 보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좀 본인의 땅이 물 빠짐이 좋지 않다 그럼 두둑을 좀 높게 만드시는 게 좋고, 본인의 땅이 사질 토양으로 물 빠짐이 너무 좋다라고 하시는 밭은 뭐 이 밭 높이를 좀 낮게 만드시되 좀 깊이 가시는 게 좋습니다. 마늘과 양파는 기본적으로 뿌리를 깊게 들어가는 작물이거든요. 그리고 뿌리 작물이기 때문에 좀 깊게 파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건조 피해를 쉽게 보지 않도록 좀 낮게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토 토양은.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유공 비닐 같은 게 있으시면 씌우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비닐을 뚫어서 각자 구멍을 뚫으시는데 보통 옆 간격은 10cm 간격, 줄 간격은 20cm 간격 정도로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씨앗을 심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뭐 제가 그냥 하는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좀 날이 좁은 모종삽을 가지고요, 흙을 찔러서 당기시면 되는데, 이걸 옆에 구멍이 있는 방향으로 당기시는 게 아니라 45도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이렇게. 네, 그러면 옆에 있는 구멍이 무너지지 않고 좋습니다. 이걸 옆으로 하시면 옆에 있는 구멍으로 이렇게 당기시면 옆에 있는 구멍 쪽으로 흙이 몰립니다. 그러니까 45도 방향으로 하신 다음에 씨앗을 손으로 이렇게 잡으셔서, 이렇게 잡으시면 뾰족한 방향이 하늘을 향하도록, 그 다음에 이 손 깊이가 이게 한 대략 2배 깊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찔러 넣으시면서 손이 다 들어갈 정도 깊이로 똑바로 세워 두시면 됩니다. 이게 옆으로 눕거나 뒤집히지 않도록 신경 쓰셔서 찔러 넣으시고, 한꺼번에 흙을 덮으시면 됩니다. 흙을 덮으실 때 흙이 무너지면서 씨앗이 쓰러지지 않도록 좀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너무 깊게 심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마늘의 통이 커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캘 때 굉장히 힘듭니다. 손으로 쑥쑥 잡아 빼면 뽑힐 정도가 돼야 되는데, 안 그러면 전부 삽으로 파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얕게 심으시면 월동하는 중간에 월동 피해 동해를 입으시거나 혹은 건조 피해를 입기가 쉽습니다. 봄에는 이제 건조해지잖아요, 날씨가. 그래서 이 깊이는 좀 지켜서 심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정도 이제 하고 나면 이제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에 가서 보온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보온 대책이란 건 남부지방에서는 그냥 노지에서 그냥 기르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부 이북 지역에서는 보온 조치를 해주시지 않으면 좀 위험합니다. 저희가 있는 이 지역도 경기 북부라서 보온 조치를 안 해주면 다 얼어 죽더라고요. 그래서 비닐 터널을 저희는 이제 씌워서 재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각자 거주하시는 지역에 맞게 보온 조치를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마늘은 파종을 하신 다음에
밭 전체에 물을 한번 충분히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한 2, 3일 안에 싹이 올라옵니다. 아니면 비 오기 전날 심으시던지요. 저는 이제 이번 주에 내일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겸사겸사 오늘 이제 파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한 1000여 쪽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파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안전 대책들, 그다음에 원칙에 맞게 재배하시면 내년에 풍성한 수확 하시는데 큰 문제 없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내년 6월에 아주 푸짐하게 수확하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